조현병, 어느 정신병원. 그곳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 환자로 분류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언젠가 자신의 신체를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곤 했는데, 오랜 기간 치료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병원 옥상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살아생전 소년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다른 환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가 드디어 해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고. 단피의 행방. 1974년 미국의 한 청년은 새로 구입한 권총의 성능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한적한 숲에서 총 3번 격발을 시행하였는데, 꽤나 오랜 시간 숲을 헤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피는 물론이고 총알이 스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각, 브라질의 한 노인이 번화가 한복판에서 다량의 출혈을 보이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노인의 사체에서는 총 3개의 실탄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모순은 없다. 모순이라는 작품명을 가진 현대미술 작품 한 점이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딱히 특별할 것 없는 단두대 모양새의 작품이었으나 그 끄트머리에 칼날만은 달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관람객이 작품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모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순 작품 한가운데 머리를 집어넣고 마는데, 그 순간 모순은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관람객을 집어삼켰다. 그야말로 모순의 파괴였다. 목류병 환자들이 증상 발현 도중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 이유는 대부분 알지 못한다. 기억 소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뇌가 목류 증상 도중 일어난 일들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 층간소음. 서울 시내의 어느 아파트. 남자는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사 온 지 겨우 1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 의심했어야 했다. 소음에 항의할 때마다 위층은 번번이 남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그렇다고 밤마다 망치를 두드려대는 행위를 멈추진 않았다. 남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결판을 내리려 결심한 남자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윗집의 문을 열어젖혔다. 잠겨있지 않은 문은 활짝 열렸고 남자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벽과 바닥, 그리고 천장까지 온통 못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 거대한 존재. 영국의 한 공포문학 작가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크기의 존재, 혹은 예측할 수 없는 형태를 가진 존재가 눈앞에 있을 경우 누구도 그 존재를 볼 수 없다고 글을 통해 묘사한 적이 있다. 지극히 개인의 의견이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으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보라. 어떤 존재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흔적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개미도 그와 같다. 작은 개미는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미지 사건들 또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커다란 존재들이 일으킨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거대한 존재 사이에 살아가는 집안의 바퀴벌레와 같은 것들일지도 모르겠다.